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에 사선 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임명하는 등 인수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윤 당선인 관련 주요 이슈들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지금 인수위가 이번 주까지는 인수위원 인선을 모두 끝내고 아마 내주 월요일 늦어도 이렇게 현팔식을 단다는 그런 일정하에 아주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존의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에 이어서 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위원회에도 위원들을 추경호, 이태규 의원과 함께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렇게 임명을 했고, 오늘 또 경제 1분과, 외교 안보분과, 그리고 정무 사법 행정분과 이렇게 지금 위원들을 인선을 마쳤고, 대통령 경호처장에도 김용현 전 수방사령관을 지냈고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이 중앙고 1년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윤 당선인의 이렇게 내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지금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인사를 보면서 우리 이 국장님이 여러 대통령 인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평가랄까, 어떤 인사 스타일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좀. 첫인상은 지금 일단 하여튼 이 인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수위 출범에 이제 속도를 좀 내달라고 특별히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서 이제 나름대로 국정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의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통 크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냥 뭐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공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도 넓고 많은 사람들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수사도 지휘하지만 사실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또 전국의 정보가 다 대검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인사 스타일은 그 스피디하면서도 꽤 생각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저도 이렇게 탁 받은 인상은 우리가 뭐 흔히 캐도란 말하고 합니까? 인사라는 게 늘 이야기한 대로 인사가 만사다 했는데, 역대 정부들 보면은 인사가 망사가 됐고, 특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과거에 이제 인사가 이루어져 보면은 알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소형 인사다. 그 조각 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 인사. 수첩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주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 아닙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인사. 그래서 패밀리 정권이란 운동권 정권.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식구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걸 패밀리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실은 식사를 한 2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식사할 때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때 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과 자기의 비전과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는 보면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좀 한다는 주변에 설도 있어. 고민하다가 자기 스타일로 확 해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첫 인선에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올드보이드로 귀환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 역할만 하고 물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김한길 씨라든가 이런 그리고 분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 경험이 많은 분도 사실은 그 경험도 써야 필요합니다. 되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발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올드보이 뭐 나쁘다. 예. 무조건 젊은 사람 좋다. 이럴 게 아니고 예. 실력 있고 또 경험이 필요한 자리는 또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또 패기와 또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데는 또 젊은 사람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네네네. 아마 회계 뭐 이런 쪽에 아주 최전문가 모양이죠. 네네네. 여기는 뭐 캠프라든가 또 선대 이런 데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아주 깜짝 발탁 인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에도 우리가 속된 말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좌천 인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어가지고 웬만한 이 전국에 깔려있는 인재 풀을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또 저 뭐 대검 정보분석관실에서 각종 인사 관련 그런 정보들도 수집이 돼서 그렇죠. 그러는지 인재풀이 본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최종학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다루는 능력, 수사도 뭐 많이 해봤겠고 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고 예.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그 인사를 잘 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저도 오기 전에 이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 예. 여기가 보니까 이제 그 지금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회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예, 그분이 간사고. 여기는 이제 뭐 기재부 차관에다 예산 차관, 뭐 국무조정실장 했으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고 아, 관료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제 이번에 뭐 안철수 이제 이 단일화에 뭐 혁혁한 공을.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최종학 교수는 이게 경영학과 교수인데다 회계 전문가예요, 회계. 예. 그리고 정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이런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했고 대선 경선 캠페인에 전혀 몸 담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이제 책도 쓰고 저술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학문과 이제 실제 현실 사례에도 잘 안다 지금 이런 이제 분인데 저는 이제 어디에 이제 좀 주목했냐면 이분이 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 지금도 재판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 삼성 이제 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를 과대 포장해 가지고 이제 물산에 유리하게 합병하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분은 그냥 거기서 정면으로 윤 총장이 틀렸다. 이 회계 부정이 없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자기 주장에 완전히 반대하고 그 수사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발탁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이제 들고 혹시 이제 또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삼성 재판이 하나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상태 그렇죠.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이래 뭐 북한에도 데리고 다니고 오는데 데리고 다녔으면서 안 해줬어요 결국은. 근데 이게 이제 근일 해서 이제 할지 안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다른 재판 하나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재판에서 이제 그 수사를 잘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을 이제 과감하게 인수위원으로 발탁한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숫자 전문가고 뭐 나름대로 하여튼 그 새로운 지식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뭐 이 얘기를 한 대로 자기는 인사의 원칙에 능력 또 전문성 그리고 성과 뭐 나이 무슨 기수 그런 것 말고 성과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정이라는 그 잣대로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했더라도 그분의 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학문적 성과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발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과 함께 전북 남원 임실 순상의 이영호 의원 원래는 무소속이었고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입당원서까지 냈는데 안 받아주었어요. 결단을 내려서 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당 시절에도 뭐 정책위 의장도 하고 깔끔하게 의정 생활을 잘 하는 편이어서 아주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남원 출신이고 전북이니까 14.4%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정무사법 행정 여기 간사로 또 이렇게 발탁을 했더라고요. 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가시죠. 아주 뭐 요직이죠. 예.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제 인수위 회의에서 이제 원희룡 저 기획실장이죠. 여기가 이제 당선인의 뜻을 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당선인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본인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보면은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 위원장은 뭐 어제도 우리 고영신 TV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총리나 이런 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 국정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다.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 총리가 이제 어떠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겸허한 자세로 지금 국정청사진을 탄탄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 국정을 들여다보고 안철수 후보로서도 지금 안철수 이제 대표자 지금 안철수 씨 입장에서도 이제 국정 전체를 사실 인수위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 아닙니까? 사실 총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다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컴팩트하게. 어제 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당대당 통합을 신속하게 하기는 하되 나는 당 대표를 맡을 생각은 없다. 또 이렇게 또 분명히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물론 뭐 겸양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총리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는데 총리를 만약에 내정을 한다면은 4월 늦어도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면 인수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그만둔다. 이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완전히 잘 마무리하고 뭐 윤석열 당선인 얘기한 대로 디지털 통합정부 여기에 무슨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본인의 특장을 살려서 조금 급을 낮춰가지고 과기 부총리 이런 분야야말로 진짜 안철수 이 위원장의 인수위원장의 아주 적임 자리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으로 봐서도 국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여기 이제 민간 전문가도 인수위에 올 분들은 공무원들도 다 오잖아요.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 다 오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이제 국가 비전, 안철수 씨의 비전 플러스 윤석열 당선인의 비전을 이제 융합시켜 가지고 나온 국정 플랜을 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훌륭한 대통령 연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거 하고, 그다음 아까 이제 과기부총리 같은 데 가서 또 자기가 또 뭐 과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뭐 자기 또 이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해보고 이러면 이 사람 자체도 상당히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총리라는 자리가 좀 총리보다는 어쨌든 무게감이 훨씬 떨어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장 이렇게 맡으면 뭐, 사실상 총리급으로 이렇게 격상하는 그런 또 묘수가 또 나올 그것도 있겠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 뭐 급격하게 해야 되니까 뭐 바이러스 연구소 만들던 사람이니까 뭐 아주 좋은 본인으로서도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후임 총리가
누가 적임자냐. 현재 이제 드러난 인물 중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윤석열 당선인이 심중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길은 없고 이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런 분이 지금 이제 총리 후보감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히 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는 뭐 충분히 뭐 총리 해도 뭐 무난하고 능력도 다 인정이 된 사람이죠. 입증이 된 분 아니십니까? 역시 이제 이분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또 지금 이제 그 인수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시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이런 분이 맡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청문회에서도 좀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선대에서도 동서화 미래위원장 그러니까 동서화 지역 갈등 그런 거 해소를 위한 미래위원장도 맡으셨고 또 광주 전남 선대본부장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DJ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있다가 발탁이 돼갖고 그때도 DJ를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발탁이 되고 나서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 그때 법무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말은 법무비서관인데 그 당시는 민정수석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정과 인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두 수석을 합친데 역할이 법무비서관이었어요. 더 큰 수석이네요. 엄청난 왕수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인사는 박주선 손에서 나왔으니까요.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를 한 겁니다. 전혀 사심 없이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평가가 워낙 나와가지고 그렇게 법무비서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장도 하고 초대 총리가 인사청문회 이 부분이 가장 윤석열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 제동이 걸리면은 출범이 삐걱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주선 이 부의장은 워낙 뭐 여야 다 넘나들면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4번 했기 때문에 검증이 사실상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은 지금으로서는 1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일단 뭐 특수통 검사라서 서로 좀 소통하는 건 점도 있을 테고. 그다음 이분이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신의 그 통합민주당 소속이셨는데 국민의당, 민생당도 그렇죠. 하셨고. 근데 본인은 이제 총리 얘기는 처음 듣는다. 자리 욕심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렇습니다. 거론되면은 나는 금시초문이다. 이 대답도 상당히 세련된 대답이에요. 세련된 대답.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딱 물으면 사실 이렇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요. 딱 이 대답도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정답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기자 질문에. 김병준 씨는 지금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총리 후보로서 역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봐집니다. 원래는 이제 노무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했고 노무현이 야인 시절에 지방자치 이 부분에 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 아닙니까? 교수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여기도 한 2차례 이렇게 출연도 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특히 운동권 이 586 세력들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가치 지향이 다르더라고요. 충돌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전혀 다른 정권이 돼버렸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권이 아니고 이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이 김병준 지금 위원장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하고는 사실상 절연을 한 상태죠.
이분이 박근혜 보니까, 그 예, 예. 대통령 말에 네, 총리로 내정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뭐 이게 이제 지명 철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안 됐는데 예, 저도 그때 내정됐을 때 차 한잔 하자에서 네. 저 프라자에서 차 한잔 하고 그런 네, 네.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간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대구 상고를 나오셨어요. 대구 상고 나오셔가지고 영남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이제 외대에서 석사하고 미국 가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이 현실에서 계속 이제 현실을 그 개선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공부하신 예. 분이고 기회가 돼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씨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민정수석도 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사회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간 하여튼 그렇게 문재인은 그 당시 부산 인맥이라는 예, 그 예. 인맥의 아주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 들어와 가지고 예, 예. 민정수석 뭐 이런 수석을 하면서 그래갖고 호남 세력을 쳐내버렸고 예, 예. 그래서 그때 아주 2012년에 어려움을 당했죠. 예. 국민의당 또 창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름- 이제 김병준 네네. 당시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은 의제가 있어요. 예. 자기 의제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이런 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제 후보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윤희숙 뭐 의원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경험 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KDI 교수했고 국회의원도 서초에서 지역의원을 했습니다마는 네, 네. 한 2년 정도 2년도 못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관두면서 그 후임으로 지금 서초구청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젊고 여성이고 또 경제 분야는 굉장히 선명하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요. 워낙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그래서 뭐 장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여성 장관으로. 70년생이고 여성이고 하니까 한번 또 젊은 사람들로서 자기 비전을 가지고 가서 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총리 얘기는 누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초에는 조은희 전 구청장이 윤희숙 의원을 이어서 이번에 당선이 됐죠. 예, 예. 이 서울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번에 종로에서 예, 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도 뭐 총리를 하는데 거기는 손색은 거기는 없지만 제가 좀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최재형 저 후보 홍보 본부장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고 또 뭐 판사로서도 훌륭하셨고 예. 또 감사원장으로서 아, 훌륭하셨는데 인품이 뭐 예, 예. 그래서 뭐 총리 충분히 감당하실 그러니까 분이죠. 뭐 자세도 바르고 말도 너무 이게 말을 하는 걸 적으면 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언어 훈련도 굉장히 돼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판사 하시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뭐 정치인으로서 전환할 때 어려움도 겪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의정 활동에 전념하면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이제 그 의회에 들어갔잖아요. 입법 활동 그런 쪽에 이제 더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선 의원이 되셨으니까 정말 늦깎이 정치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정치권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렇죠. 총리로 뭐 충분히 예, 올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현재 드러난 인물 중에는 이런 분 정도가 물망에 오르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워낙 넓은 인재풀을 뭐 갖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또 다른 분을 의중에 두고 있는지는 그건 또 두고 봐야겠고. 그렇죠. 알 수 없죠.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인수위원이 전부 다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수위에서 뭐 대통령 당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인물들을 첫 내각에 내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 평가가 이제
결판이 나는 맞습니다. 겁니다. 뭐 예, 인수위원은 또 그 중에서 내각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다시 학교라든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조각이 사실은 윤석열 인사를 평가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무슨 캠코더 인사니 뭐 고소영 인사니 윤핵관 인사니 뭐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좋은 인물이 이렇게 선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 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이제 그동안 키워놓았는데 거기서 이제 실력 위주로 사실 이제 잘 선발해서 쓰면 뭐 곳곳에 인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윤석열 후보는 다른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 된 사람들과는 달리 뭐 검찰에 있다가 뭐 정치에 진출한 지 뭐 얼마나 됐습니까? 검찰총장 그만둔 지 이제 1년 안 됩니까? 6월에 정치 선언했으니까 한 8, 9개월 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빚진 사람이 없고 또 과거에 무슨 동교동 괜히 무슨 상도동 괜히 또 어떤 괜히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또 특정 계파라든가 그런 연고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본인 출생도 서울이고 물론 선대는 다 충청권에서 이렇게 뿌리를 박으신 분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